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HLB가 말씀드린 대로 급락 조정이 나온 다음에 하루 만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급등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에이펙 정상회의 때까지는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더 빠르고 큰 딜을 준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1단계 무역 협상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조금 변화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다우 지수 저항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뭐 넘어갔다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걸쳐놨다고 표현해야 될지 걸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주면은 위쪽으로 넘어갈 거고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사상체육과를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사상체육과를 돌파할 수 있는 뭐 배경에는 지금 먼저 EU하고 영국하고 뭐 연내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1월 말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기존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죠. 1월 말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사실 이 반대한 입장으로 프랑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동의하는 쪽으로 선회를 했네요, 방향을. 그래서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보다 예정보다 신속하고 더 큰 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발언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서로 대화가 긍정적으로 잘 오가고 있다. 서로 급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중국이 GDP 발표 나온 다음에 우리 그렇게 급하지 않아 라면서 합의하던 합의문을 찢어버리고 지준율 인하하고 장기전 들어가자라고 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이제 급한 거예요. 6%다 간당간당하죠. 이거 6% 무너지면 중국 문제에 대한 굉장히 큰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내수진작으로 해서 어떻게든 잘 버텨왔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지금은 지구촌 시대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합의가 보다 큰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거죠. 그리고 또 발언에 나온 게 농산물 쪽하고 그리고 금융 서비스 쪽 뭐 이 부분이 이 내용에 포함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처음에 바로 말씀드린 거죠, 이거는. 그래서 뭐 별다른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사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만큼 진전이 있었느냐, 얼만큼 더 발전된 대화가 오갔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본인들도 조금 이제 거의 합의에 근접했지만 조금 더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FOMC 정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10월에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의심하지 않고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10월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존에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저금리 정책에 대한 이 효과에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음표가 생기고 있어요. 금리 인하하는데 정말로 이거 괜찮은 거 맞아? 그리고 중국이랑 합의를 못하니까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쳤었는데 뭐 달러가 약달러 기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확실한 거냐?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연준을 연신 비난했었는데 트럼프 정치죠. 트럼프 정치, 트위터 정치였죠. 트위터도 멈추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역시 미중 무역 협상이 제일 중요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협상이 저렇게 크게 조금 더 예상보다 크게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는 합의는 합의인데 작년에 나왔던 휴전 때랑 아주 큰 차이는 못 느끼겠다. 약간의 진전은 있죠, 당연히. 금융 서비스나 뭐 이런 부분에서 진전은 있지만 휴전하고 뭐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시장에 주는 영향은. 그렇기 때문에 합의라고 불릴 만한 정도의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내용이 나오면은 이러면 이제 연준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를 아예 멈춘다라는 게 아니고 인하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미중 무역 협상이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우지수 좋고 나스닥은 먼저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스닥은 이제 오늘 만약에 조금만 올라가도 8,339포인트였으니까 9.64포인트였으니까 그러면은 8,340포인트만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4포인트 남았네요. 14포인트만 상승하면은 이제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간다. S&P 500이 좋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S&P 500이 먼저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우랑 나스닥도 시간 문제가 아닌가 생각될 수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증시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오늘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또 쉬는 흐름을 만들었다. 음봉으로 밀리면서 좀 쉬는 흐름을 만들었죠. 그래서 뭐 이슈들은 좋은 이슈는 많은데 오전장에 그냥 좀 쉬어가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동향이 어떤가 하고 살펴봤더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 1,000억 정도면 큰 매도 물량은 아니죠. 그리고 기관에서 대부분 받아갔고 연기금도 소폭 받아갔고 그러니까 수급이 코스피 수급이 그렇게까지 아예 나쁘다는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매수 주체가 없는 거예요. 쉬는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주체가 없는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나쁜 것도 아닙니다. 보합권으로 끝났으니까 약보합권으로 끝났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세가 한 차례 들어오고 잠깐 쉬긴 했지만 그래도 매수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뭐 0.9%나 상승을 했죠. 이거는 역시 HLB가 급등하면은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것 같아요. 네, 역시 바이오 쪽이 좀 끌고 가야지 되지 않느냐. 코스닥 시장은.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선물 동향 같은 경우 외국인이 소폭 매도했는데 외국인이 기존과 좀 다른 게 콜옵션 위쪽 방향을 계속 막아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아놨던 물량을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수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위로 못 올라가게 여기를 계속 막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열어주면서 윗방향도 이제 조금은 살리는구나 외국인들이.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방향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엄청나게 강력한 수급까지는 아닌데 살짝 위쪽 방향으로 이제 전환할 가능성이 점점 생기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수급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최근에 살짝 밀렸던 구간 뭐 회복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658.30포인트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1% 가까운 0.9%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쉬더라도 이제 바이오주의 등락 여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순환매가 좀 나오면 되겠죠. HLB가 이제 좀 쉬는 구간이 들어오다 보니까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고요. 자, 삼성전자 오늘 그냥 쉬는 날이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5만원 돌파 시도 나오는 거 좋고 이 위에 가급적이면은 맞고 밀리는 게 아니고 이 위에서 매물 소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5만원 위쪽에서 매물 소화 필요한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계속 5만원 위쪽 잘 유지해주면서 가급적이면 5만원 건드리지 않는 게 더 좋고요. 위쪽 유지해주면서 이렇게 횡보하면서라도 꾸준히 매물 소화를 좀 하면은 삼성전자는 미래 내년까지 봤을 때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5만 원만 잘 유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에도 뭐 3일 안에 회복한다던가 하는 형식으로 단단하게 지켜주면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이닉스가 바닥 부분부터 해서 큰 조정 없이
이렇게 강력하게 치고 올라왔고 8만원 근처까지. 그리고 살짝 휴식을 취했는데 이 부분도 금세 돌파를 해서 82,000원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또 휴식 구간, 이제는 휴식 구간이 좀 필요하다 해서 여기 한 번 쉬고 두 번째 휴식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만드는가 하고 또 블록딜 이슈까지 나오면서 이거 악재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블록딜 이슈는 선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워낙 바닥권으로 예상 컨센서스가 잡혀 있다. 실적을 뭐 크게 뭐 이 바닥권으로 나와 있는 실적을 쇼크 나오지만 않으면은 사실 쇼크가 나와도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 반등이 나올 거고 쇼크만 나오지 않으면은 오히려 제로 노출로 해서 아 실적이 아직까지는 안 좋구나. 하지만 다음에 좋아진다.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저항을 돌파해 있는 상황에서 횡보해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쉬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닉스도 역시나 강하다. 82,000원은 가급적이면 유지해 준 게 좋고 83,000원을 빠르게 넘어가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참고하시고요.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20만원 여기 어제 걸쳐놨었는데 걸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위쪽으로 한번 양봉을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죠? 요즘 시장도 그렇고 뭐 종목들도 대형주 대표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목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죠? 제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그대로 잘 움직이는 것 같고 여기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와야 되면 됩니다 하면은 조정이 나오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18만 원 넘어가서 18만 한 7, 8천 원 정도까지 올라가야 조정이 나와도 28만 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올라가서 딱 조정 받았죠. 그리고 18만 원 정확하게 유지됐죠. 이탈해서 여기 21선 건드리면 좀 약해진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잘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요 날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요 54,000원 이탈해가지고 21선에 터치를 하죠. 여기에 지지력을 받는데 셀트리온은 이탈하지 않고 위쪽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올라왔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셀트리온이 좀 더 강하지 않겠냐. 네,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더 약했고 셀트리온이 먼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쪽이 좀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었고 블록딜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셀트리온이 좀 더 강력한 모습 20만 원 어제 걸쳤을 때도 위쪽으로 한번 더 올라가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야 쉴 때도 20만 원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탈에도 빠르게 회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한 차례 조금 더 2%대의 상승 보인 것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요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나중에 말을 조금 안 듣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지금 말 잘 듣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HLB 안 보고 갈 수가 없네요. HLB가 지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HLB에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기존의 20만 원대에서 시총 1위를 가는 것은 아직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이게 무리라는 게 아니고 확인 작업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3차 치료제인지 아니면은 3차 치료제 뭐 조건부 승인인지 아니면 4차 치료제만 승인 받는지 이거는 좀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3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20만 원은 지나가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고 조건부 승인이어도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뭐 저항을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지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고 4차 치료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에 3차는 안 되고 4차 치료제만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고 실망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3차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세력 중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망감으로 흔들림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20만 원은 꾸준히 이제 조정받은 다음에는 좀 넘어갈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예 승인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크게 뭐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승인은 받는데 4차까지는 가능성 이거는 거의 바닥에 이렇게 깔고 가는 정도로
기본으로 생각하고 적어도 조건부 이상은 나오지 않겠느냐. 3차로 바로 받으면 제일 좋고 이걸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지 20만 원 위쪽에서 시총 1위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그리고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납득을 하지 않을까. 다들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 종목이 시총 1위구나. 구명정 생산하는 기업이 아직 뭐안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구명정 뭐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기업이 항암 신약으로 인정을 받으면 신약 개발 기업,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구나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확정받고 인정받는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여러분도 그거를 인정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다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세력들도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뭐 등등 혹은 기타 개인 뭐 사모펀드 등 세력 큰 손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신약이라는 거를 확인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최근에 단기 급등했잖아요. 그러면은 쉴 타이밍 줘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4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게 되면은 다리도 아프고 숨도 가쁘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리 마사지도 좀 해주고 심호흡도 좀 해주고 쉬어줘야지 다시 달릴 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HLB 이렇게 왔으면 이 정도 왔으면은 제가 볼 때는 400m가 아니고 얘는 1km 이상을 전력 질주한 거예요. 1km 혹은 하프 마라톤까지도 전력 질주를 한 거예요. 하프면 20km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도 전력 질주를 한 정도인데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HLB도 쉬어야 된다. 이 의견에는 뭐 여지 없고요. 12만 5천 원 이 구간대에서는 뭐 매수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20만 원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할까요? 물어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할 거니까 추격 매수 생각도 하지 마시고 조정받으면 매수하세요. 12만 5천 원까지는 주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말씀 드릴 때 설마 여기 오겠어 하셨던 분들 12만 5천 원 근처 이틀이나 왔어요. 그렇죠. 이틀이나 왔고 그리고 다시 오늘 15만 원에서 오늘 장중 내내 분봉을 보시면은 15만 원에서 장중 내내 이렇게 싸움을 벌였어요. 장중 내내. 장중 내내 15만 원 근처에서 처음에 근처 갔다 돌파 실패하고 오후장에 다시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돌파했다 실패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종가에 이렇게 깔끔하게 16만 원대까지 올렸습니다. 네. 마감쯤에 올라간 거죠. 5분봉이에요. 그러면은 HLB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강해지니까 지수가 어떻게 돼요? 코스닥 상승이 나오는구나. 어제 좀 쉬니까 코스닥 쉬었죠. 그래서 어제 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준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는 뭐 저도 뭐 여기 급등 나서 20만 원 바로 넘어가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해놓고 지금도 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가격 설정을 해놓고 난 13만 원 이하에서만 들어가겠어. 설정해놓고 안 주면 말고라는 형식으로 가셔야 돼요. 잘못해서 요거 내일 뭐 17만 원에서 추격했다. 근데 이것도 뭐 12만 5천 원까지 하락하면은 여러분 순식간에 급락 조정을 받으면서 마이너스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밑에서 안 주면 말고라는 생각으로 받았다. 밑에서 받았다가 분할로 받으시면 돼요. 한 번에 받지 말고 또 분할로 천천히 받았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조금 비중 조절하고 이렇게 반복하시는 게 지금은 좀 스마트한 매매가 아닌가 싶고요.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 있죠. 기존에 조정받기 전 뭐 7, 8만 원 구간이던 아니면 제가 42,500원 구간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 28,000원 회복될 때 매수하시면 된다.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 추가 하락의 염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28,000원 회복하면 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동그라미 이 구간 보시면은 이 구간 이후로 시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HLB가 강해지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리고 나서 잠깐 쉰 다음에 아주 뭐 대박주가 됐죠. 이렇게 바닥권에서 10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시고 28,000원에서 매수하시고 여기 신규 진입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즘 뭐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럼 쉬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매매하기 불편하시다. 나는 자주 매매하는 것도 어렵고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돼요. 제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 위에서 다시 뭐 17만 원, 20만 원 사이 매도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위에서 매수해서 아이고 저는 좀 물렸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죠. 반등이 나오면은 위쪽에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17만 5천 원부터 시작해갖고 20만 원 뭐 구간까지 해서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죠.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하면 돼요. 이런 방법 취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10만 원을 이탈했다? 안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10만 원 이탈해서 뭐 7, 8만 원 여기를 다시 준다? 저는 이 가격을 SK하이닉스의 6만 6천 원에 비교하고 싶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SK하이닉스 6만 6천 원 안 갈 것 같다고. 이게 조정 받아봐야 이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쯤 아니겠느냐. 여기서 저라면 1차 매수를 할 거고 2차 매수로 7만 3천 원 구간 간다. 2차 매수를 할 거고 만약에 6만 6천 원 간다. 여기 안 갈 것 같은데 만약에 가면 3차 매수로 큰 물량을 같이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소신껏 말씀을 드렸죠. 안 오잖아요. HLB가 이 SK하이닉스의 6만 6천 원 같은 구간이 요 7, 8만 원과 요 구간인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오면은 어, 큰 물량을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는 작은 물량만 매매하시고요. 리스크 관리하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하고 기존 애들의 의견하고 전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만약에 변화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알려는 드리겠죠. 워낙 뭐 민감한 종목이고 하니까. 그리고 뭐 제일 뭐 디테일하게 먼저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뭐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우리 가족분들이 되겠지만 장중 장 마감하고라도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요 조정 구간까지는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는 약속 지킬 테니 참고하시고요. 뭐 장중에도 이제 나는 실시간으로 좀 같이 움직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하단에 있는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아래 보시면 영상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종목 피드백 신청 있고 그 아래 보시면은 저희 쪽에 이제 상담 요청하는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상담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가족이 되시려면은 종목에 대해서 리딩 서비스가 있고 요건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녹색 배경으로 올려드리는 교육 내용은 핵심 정리 수준이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교육 들어가는 거는 실전 종목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립니다. 한 달에 3번 이상. 그리고 피드백 서비스. 지금 이렇게 종목 피드백 신청 있죠? 요거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만큼 성심성의껏 영상을 제작해서 드리는지. 그래서 요 피드백 서비스 요 3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피드백 먼저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피드백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시장 동향은 다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달기 어렵다 하시는 숫자 3만 쓰셔도 됩니다. 이게 잘 봤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